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짜장면이 1,500원, 햄버거 세트가 3,000원이던 1990년대, 당시 개런티가 8억 5천만 원이던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홍콩 영화가 세계를 뒤흔들던 시절 4대 천왕이라고 불리던 레전드 배우 유덕화입니다. 그는 지금도 170억 원이라는 몸값을 인증하며 여전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단 10원 인터넷에 얼굴을 비친 것만으로도 80억을 벌 정도로 중국은 아직도 그에게 열광하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레전드 배우가 중국에게 한국 발끝도 못 따라간다며 극대노한 일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문화의 파급력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권에서만 인기가 많았던 한국의 문화가 미국과 유럽 지역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나 한류 문화가 유행하기 전 아시아에서 한국보다 더 유명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홍콩입니다. 요즘은 그렇다 할 빛을 못 보고 있지만 80에서 90년대는 홍콩 영화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홍콩 배우들이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TV를 틀면 주윤발, 장국영, 왕조연 등의 인기 배우들이 국내 CF를 장악했으며 한국의 많은 개그맨들도 영웅본색, 천녀유흥 같은 홍콩의 히트작들을 패러디하며 웃음을 주었죠. 아마 그 시절을 추억하시는 분들에게는 홍콩에서 내노라 하는 톱스타들이 첫사랑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슈퍼스타 유덕화 역시 레전드급 인기 배우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1980년대부터 영화 열혈남아, 지존무상, 천장지구의 연이은 히트 후 우리나라에서 유덕화의 인기는 엄청 갔습니다. 천장지구에서 보여준 유덕화의 청자켓과 오토바이는 당시 청년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켜 한동안 유덕화 흉내를 내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1990년대 국민요정 핑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뮤직비디오에서도 이효리가 이 영화를 패러디하기도 했다네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유덕화는 여러 번 내한하여 많은 한국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 투유 초콜릿 모델이 되어 신인 시절에 이영애와 CF에 출연하기도 하고 서울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그의 단독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리기도 했죠. 이처럼 한국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유덕화는 일전에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본인을 몰라서 슬프다는 심경을 전했는데요. 在韩国，我是88年、90年的时候，我红到那种地步，真的。他们怎么知道你啊？他们也看咱们的电影对吗？我第一次的演唱会在韩国开，在韩国的奥运村开，我的歌迷会是8万人。88年的年代，所有的明星他都知道我，但是有一次最近大概2年前去，年轻的小女孩就不知道我了。就是第一次觉得哦，那个年轻的人不知道我是谁了。 80에서 90년대에는 누구라도 인정할 정도로 한국에서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는 유덕화. 그러나 2년 전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신을 몰라보더라며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한때는 홍콩의 4대 천왕 중 한 멤버로 꼽히며 아시아 문화계를 군림했던 그가 세월이 흐르고 한국에서는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원로 배우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직도 현역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몸값을 인증하며 여전히 중화권을 달구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덕화는 지난해 약 170억 원을 받고 생애 첫 SNS를 개설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단 10분 동안 진행된 생방송에서 1000만 명의 실시간 시청자 수를 기록하고 추가로 86억 원의 수익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인들은 스케일도 남달랐습니다. 라이브 방송 내내 후원금과 선물이 이어졌는데 이 중 한 팬이 무려 20억 원을 쾌척하기까지 한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중국에서는 가만히 얼굴만 내비쳐도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그가 요즘 중국 영화계를 향해 제발 한국을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라며 따끔한 한마디를 날렸다고 하는데요. 그는 예전부터 한국 영화 시장에 큰 호감을 갖고 있으며 한국에는 여러 명작들이 있지만 올드보이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남긴 바 있습니다. 감히 말하길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는 바로 한국의 올드보이이다. 올드보이 같은 영화가 홍콩에서 만들어졌으면 반려가 됐을 것이다 라며 중국 정부의 입맛대로 휘둘리는 홍콩 영화계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또한 내가 젊은 시절 활동할
때만 해도 한국에 홍콩의 문화를 전파하며 인기를 누리는 위치였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한국 영화가 홍콩 영화를 누르고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는 동안 홍콩의 문화 산업은 쇠퇴해져만 갔다. 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던 홍콩의 문화가 왜 이젠 한국의 상대가 안 되는지 아나? 라고 반문했는데요. 그는 바로 중국 정부가 홍콩 반환 이후 문화 콘텐츠에 깊숙이 개입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문화 예술을 펼쳐야 하는 산업에서 정부가 작품을 검열하며 영화의 주제와 내용이 자신들의 사상과 맞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조차 없게 통제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화 검열이 계속되면서 홍콩의 문화는 점점 더 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했고 세계적으로 외면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수준 낮은 영화 속 중화 사상의 자부심을 느끼며 환호하는 사람들은 우리 중국인들밖에 없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중화 사상이 가득한 우리의 유치한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오직 중국인들만이 중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영화를 보고 박수칠 뿐이다. 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민주주의 성공이 영화계까지 이어져 창작자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계속 홍콩을 앞서갈 수밖에 없다고 비교하기도 했죠. 유덕화의 이런 발언은 자칫하면 중국 정부에게 찍힐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지만 평소 인기나 돈보다는 자신의 신념대로 살았던 그답게 본인의 생각을 과감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는 홍콩 시위 관련해서도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다른 연예인들과는 달리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시위에 찬성하는 등 소신 있는 행보를 보인 바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 덕분에 그가 지금까지도 더더욱 인기를 얻고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유덕화의 말대로 80에서 90년대 아시아 문화를 주름잡던 나라는 바로 홍콩이었는데 그 당시 한국의 문화는 확실히 홍콩에 비해 뒤처졌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를 아우를 만큼 좋은 문화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이 서양에서 명작이라 불리던 홍콩의 영화들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면서 아직 좋은 홍콩 영화들도 많은데 왜 한국 영화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을 표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유덕화와 같은 의견들을 남겼습니다. 중국의 상업화와 검열은 창의성을 죽인다. 한국인들은 한국 관객을 위해 더 나은 한국 영화를 만들었고 그 성공은 국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홍콩 영화 산업은 인재와 투자가 모두 중국 본토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침체기를 맞았죠. 홍콩인들은 더 이상 홍콩인을 위한 영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산업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 밖에도 네티즌들은 한국 영화가 더 재미있다.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앞으로도 한국 영화의 영향력은 지금과 같거나 더 클 것이다 라며 한국 영화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일부 지각 있는 사람들의 소신 발언과 같이 애국주의 영화를 통치 전략으로 사용하는 중국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홍콩 영화계가 예전과 같은 명예를 되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도 여전히 극단적인 민족주의 영화를 통해 오로지 중국이 최고라는 사상을 세뇌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쇼트트랙 부정행위로 악명 높았던 중국이 개봉한 영화라고 해외에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영웅과도 같은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가 한국 선수의 반칙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지만 이를 극복해 한국 악당을 이겨내고 한국을 상대로 승리한다는 내용이라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 네티즌들 모두 반칙한 건 자기네들이면서 반칙당하는 영화를 만들어 진짜 미쳤다라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웃긴다. 정작 올림픽 기간 동안 모두를 방해한 건 자신들이면서 이건 미국 영화에서 다른 나라가 미국한테 폭탄 떨어뜨리는 내용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그럼 이제 한국은 실제 올림픽 영상 가지고 영화 만들면 되겠네. 이러면서 중국은 왜 전 세계가 자신들을 미워하는지 궁금해한다. 또 하나의 중국 민족주의 프로파간다. 너무 어이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 아마 중국에서만 상영하겠지? 등등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중국에 진짜 못됐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표출하는지 놀랍다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번 사례는 다시 한번 중화권 영화가 왜 발전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네요. 이처럼 왜곡된 애국주의 영화로 중국의 위대함을 주입시키고 있는 중국 영화는 앞으로도 절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많은 홍콩의 영화인들이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과 부러운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특히 아시아에서 한국처럼 자국 영화를 자국인들이 보고 또 그 힘을 바탕으로 할리우드에 대항하는 나라는 없다.
대표적인 친한파로 알려진 성룡이 한국 영화계에 대한 부러움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서 한 말인데요. 홍콩과 중국의 문화가 국가의 개입에 그치지 않고 류덕화와 같은 스타들의 발언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